다시 수업 두 번째 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유튜브에 올리고 있는데요. 두 개, 그러니까 25, 26을 두 개로 해서 올렸더니 너무 강좌가 길어져 가지고 업로드하는데 문제가 조금씩 생기네요. 그래서 25 하나 따로, 26 하나 따로 해서 27 하나 따로, 28 하나 따로 이렇게 해서 2차 시에 총 하나, 둘, 셋, 넷, 1, 2, 3, 4, 4개로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차 시 들어가시면 강좌에 4개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25번 일본 열강이 승인 속에 한국이 강제로 병합되다. 여기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본의 제국주의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본의 제국주의에서 제국주의라는 말 자체는 식민지로 국가를 먹여 살린다 이거예요. 수출이나 수입이나 뭐 제품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기타 등등한 다른 방법들이 아니라 국가를 운영할 때 식민지로 삼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식민지를 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식민지를 삼기 위해서는 군사력이 강화되겠죠. 그래서 군사력이 가장 중심이 되는 거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배경 보시면 첫 번째가 군수산업이에요. 군수산업이라면 뭐냐면 군수산업이라는 말 자체가 군대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물건들을 만들어낸다라는 게 군수산업이죠. 그래서 군수산업에 집중하고 그 군수산업을 집중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죠. 돈이 필요하니까 전쟁을 해서 이기면 그 돈을 받는 거죠. 그래서 돈을 받아서 그 돈으로 전쟁을 해서 군수산업을 일으킨다. 이렇게 되면서 군사력이 강화된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식민지를 가지게 된다. 그러면 그 식민지로 하여금 무엇을 하느냐? 식민지에 있는 여러 가지 물건들을 뺏는 독점 자본주의가 성립된다. 독점 자본주의가 성립되면 사람들이, 그러니까 나라가 돈이 많아지게 되고, 그러면 그 나라들이 국가에 따라서 대기업이 형성되고, 이렇게 되면서 그 대기업들이 또 군수산업에 투자하고, 그렇게 되면서 군사력이 강화되고, 그러면서 제국주의가 강화된다. 제국주의가 강화된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식민지가 늘어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제국주의 강화에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나라에서는 삼국 간섭으로 일본이 힘이 약화되니까 안 되겠다. 그러다가 조선이라는 나라를 식민지로 삼을지 못할 수도 있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그래? 그럼 우리는 을미사변을 일으켜서 조선의 힘을 강화시켜야겠다. 하지만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한 고종 때문에 실패하게 되죠. 이렇게 되면서 일본 입장에서는 우리가 조선이라는 나라를 어떻게 차지할 것인가? 결국은 러시아라는 산을 넘어야 된다라는 걸로 결정을 짓게 되죠. 그래서 선택한 것이 바로 무슨 전쟁이에요? 러일 전쟁입니다. 러일 전쟁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러일 전쟁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러일 전쟁을 계기로 하고 난 뒤부터 조선이라는 나라가 다른 나라들이 손대지 못하는, 즉 일본만 손댈 수 있는 그런 나라로 변신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조선은 외국으로부터 이제는 니네는 조선이라는 나라를 건들 수 없어. 왜냐하면 이제 일본 거야 라고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제 보세요. 만주 한반도를 둘러싸고 러시아와 일본의 대립이 심해졌죠. 이거는 심해된 이유는 일본의 을미사변과 러시아의 아관 파천이 계기가 된 거죠. 결국 영국하고 미국이 일본을 도와줘요. 플러스 시켜줘요. 그래서 러시아를 견제하기로 합니다. 왜냐하면 영국하고 미국은 어느 나라가 갖고 싶었어요? 청나라가 갖고 싶은데 중국. 청나라에 가장 가까운 나라는 러시아예요. 그래서 가장 유리한 조건이었단 말이에요. 이 유리한 조건을 물러서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일본을 이용한 거죠. 그래서 일본하고 첫 번째 영국과는 영일동맹 맺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본군이 러시아군 습격해서 일본이 승리를 거두게 된다. 그리고 강화 조약을 맺게 된다.
라는 게 두 번째 내용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완벽하게 간섭하기 시작합니다. 간섭의 증거는 뭐냐? 한일의정서입니다. 한일의정서의 내용은 뭐냐? 우리가 이제부터는 러시아를 배제시키겠다, 빼겠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일본이 이제는 우리의 권리를, 조선의 권리를 나타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종의 문서화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일본과 우리나라가 맺은 1차 한일 협약을 맺습니다. 여기에는 메카다라고 하는 일본 재정 고문, 그러니까 돈에 관련된 사람과 미국인 스티븐슨이 도움을 줘서 일본과 우리나라가 협약을 맺습니다. 어휘 자체가, 뉘앙스 자체가 도움을 줬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런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고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국제적으로 완벽하게 가지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우리나라에 대한 여러 가지 정리들을 하고 난 뒤에 맺은 조약들이 있습니다. 즉 뭐냐면 일본이 우리나라를 확실하게 식민지화 삼기 위해서 다른 나라들에게 간섭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조약들이 있습니다. 그 조약들의 첫 번째 가스라테프트 밀약, 미국하고 일본이죠. 두 번째 2차 영일동맹, 영국하고 일본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러일 전쟁에서 진 러시아와 일본의 조약. 요 조약은 중요합니다. 이 포츠머스 조약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기점으로 우리 조금 전에 보았죠. 러시아와 일본의 전쟁을 끝나고 난 뒤에 요 조약을 계기로 해서 러시아가 조선을 손떼게 되는, 즉 독점 지배권을 갖게 되는 결과를 낳는다고요. 이 결과 뒤에 우리나라가 완벽하게 일본에게 넘어가는 을사조약이 체결됩니다. 그래서 을사조약도 중요합니다. 이게 일련의 결과들이 나와져 있어요. 다시 결과들로 보게 되면, 자 보세요. 러시아가 아간파천으로 우리나라에게 힘을 쓰니까 일본이 간섭을 못하게 되니까 러시아하고 일본이 싸우게 되죠. 그 전쟁 이름이 러일전쟁. 일본이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맺은 조약이 포츠머스 조약. 그래서 포츠머스 조약 중요하다고 했어요. 러일전쟁 과정 중요하다고 그러고 포츠머스 조약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포츠머스 조약 결과 일본이 완벽하게 우리나라를 갖게 되는 을사조약을 맺게 되죠. 그래서 을사조약까지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1년에 러일 전쟁부터 시작해서 러일 전쟁의 과정, 그 다음에 결과, 그 결과에 대한 후폭풍으로 을사조약까지 나오는 거죠. 을사조약의 내용은 뭐예요?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두 가지죠. 첫 번째, 외교권. 우리나라가 이제 다른 나라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없고, 두 번째, 통감부를 설치하죠. 이 통감부에서는 일본의 정치적 간섭이 시작되는 거예요. 시작되는 걸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헤이그 특사 파견으로 인해서 고종이 퇴위되고 이러면서 왕이 없어진 거죠. 그리고 한일 신협약을 맺어요. 이때부터는 차관 정치가 실시됩니다. 차관 정치가 실시됐다는 얘기는 직접적 일본의 정치의 간섭이 시작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군대를 해산시킵니다. 한일 신협약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차관 정치와 군대 해산이에요. 이렇게 되면서 우리나라는 이제는 일본의 식민지로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나 찍도록 하겠습니다.